자, 복소수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우리 2차 방정식 할 차례죠? 네. 페이지 68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68쪽 2차 방정식. 자, 유형 1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490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3 가로 열고 x-2의 전체 제곱 빼기 4는 12-x 다음 근을 구하십시오. 그냥 풀란 얘기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이너스 4 빼기 12 플러스 x는 0.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4, 0. 2차식 인수분해죠. 그래서 3, 1, 4,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4. 인수분해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답을 쓰면 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2차식 인수분해 진행해 봤습니다.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491번 가볼게. 6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십시오. 배경지식 좀 물어볼게.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 즉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하기 싫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다라는 걸로 해서 구해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차, 그래서 절대값 a 자리분의 루트 d니까 b제곱 77에 49 마이너스 4ac 43 12 12 곱하기 6이니까 6이 12 67 절대값 6분의 루트 얼마냐? 1 쓰고 120. 아, 그래도 나름 인간적으로 해놨네.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값은 6분의 1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물론 식이 완벽하게 써 있으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직접 풀어서 빼세요 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식으로 잡아서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492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i라고 하겠습니다. 정수 a, b를 구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는 모양이 허근 스타일로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근의 공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풀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고 놓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이지만 함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f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근으로 잡겠다. 그게 방정식의 포인트인데 얘는 허근이죠. 그럼 허수죠.
x축과 만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x축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안 만나는 형태일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근에서 실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뭘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축이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 근데 중학교 땐 그 축이라는 표현보다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쨌든 그 꼭지점의 x값이 축이니까 같은 걸 의미하고 있다고 중학교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꼭지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2차식이잖아. 얘가 축이잖아. 그래요? 근데 이 근이라고 보면은 허근이긴 하지만 허근의 실수 부분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지금 당장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방정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가 함수를 2차 함수로 해석했을 때에는 축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축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축에서 적당히 벌어져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 허수라는 건 실수만 표현할 수 있는 좌표 평면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 이미지화 시켜서 어느 부분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은 x축과 만나는 값이야. 근데 얘는 x축과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거야. 상상의 축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부분과 만나는 포인트가 이건데 그거가 실수만 생각했을 때는 실수만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수만 알아들을 수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정식도 계속 함수처럼 그래프화 시켜서 풀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함수를 풀 때 방정식처럼 해석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유형 2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네, 넘어가서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네. 유형 3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497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루트 3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다음을 계산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예요?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정수가 아니면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대부분 저거를 정수로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수로 맞춰주기 위해선 식 전체에 얼마를 곱하면 돼?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는 게 좀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식 전체에 루트 3 플러스 2를 한번 싹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해졌죠.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3 마이너스 4로 바뀌었겠죠.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도 곱해졌으니까 루트 3 플러스 2x 얘가 이렇게도 곱해졌죠. 저건 전개해야 되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2루트 3 괜찮아요? 그래서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0으로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이것도 나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다 빼기를 놔야 되냐? 이렇게 놔야지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됐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x라고 하는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냥 해도 되는데 저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꼴이 아니면 양수 형태가 아니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 네.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2차 함수 풀이, 2차 방정식 풀이였습니다. 자, 유형 4번 가볼게. 500번.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한 근을 찾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 언제만 참이에요? 근을 넣었을 때에만 참이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k-2k 플러스 1은 0. 그래서 k는 2. 괜찮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k-3은 0이다 꼴의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1, 3, 뿔마 x가 1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또 다른 근을 가지고 있다. 괜찮죠? 502번, 503번 502, 504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502, 504 넘어가자. 70번 가볼게요. 70조 문제 번호 505번 절대값 붙어있는 방정식 풀이. 자, x의 제곱 절대값 x-3 마이너스 9 0. 오케이요. 자, 지금 식에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는 이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x-3은 두 개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이 자체가 x-3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x-3으로 해석될 때가 있겠죠. 이 기준점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3으로 빠져나오겠죠. 요 안에 있는 x 빼기 3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뭐냐면 요 가운데를 0으로 만드는 숫자 3입니다. 그래서 x가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땐 x가 3보다 작을 땐 식 전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9는 0. 즉 x제곱 빼기 3 빼기 6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빼기 9는 0. 즉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3, 2, 마이너스 플러스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는 거야? 3보다 작은 영역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3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일단 컨택이 되는 거고 여기선 그래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4 여기서 골라오겠죠. 우리가 어디서만 답을 쓰고 있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만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자, 절대값이 지금 하나 있을 때에는 기준점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그럼 영역이 몇 개로 쪼개지는 거야?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그럼 우리 눈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기준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생기면 전체를 기준점 하나로 자르면 몇 개 영역으로 나눠진 거야?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진 거지. 전체를 기준점 두 개로 나누면 영역을 몇 개로 쪼갠 거야? 세 개로 쪼갠 거죠. 그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는 걸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첫 번째 영역은 x가 알파보다 작은 영역. 두 번째 영역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데 베타보다 작은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면서,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면서. 어떤 기준점 알겠습니까? 영역을 쪼개는 기준.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잘 체크해야 돼. 그 경계점에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등호가 만약에 이쪽에 써 있으면 이 답이 둘 다 나온 거잖아. 이쪽에서 안 나온 거고. 물론 지금은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전체적인 답은 똑같을 수 있으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계, 즉 등호를 어디에 집어넣는지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어디에 넣는지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왜? 절대값을 한번 가르쳐놨잖아. 이제 툭 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값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506번 가볼게.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0은 0. 우리가 이 문제를 2주 있다가 기말 끝나면 우리가 함수 정도 배울 거야. 그치? 함수 배울 때 이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걸 다시 알려줄게. 알겠지? 그러면 오늘은 대수적으로 풀게. 그리고 3주 있다. 중간고사 끝나고는 함수 배울 땐 얘를 기하적으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 네. 지금 절대값이 몇 개 보여요? 하나 보이죠? 그럼 기준점이 0이죠. 그러면은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져.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0은 0이라고 풀리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으로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5, 4 마이너스 플러스 x가 5 또는 마사, 이쪽은 5, 4 플러스 마이너스 x가 4 또는 마이너스 5겠죠. 0보다 작은 세상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올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다. 그 밑에 거 507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x는 2,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7. 괜찮아? 자, 2차 방정식 활용, 활용이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어떤 정사각형 모양의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2로 늘리고 세로 길이는 3만큼 줄여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36이다. 처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을 xx라고 잡고 가로의 길이는 2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만큼 줄였다. 자, 여기가 x-3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x-3의 값이 36이다. 전개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빼기 36은 0.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76에 40이죠? 76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근데 길이로 설정된 x값이 음수일 수가 없죠. 양수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7이네. 최종 질문.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49가 되겠다. 너무 쉽죠? 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511번 풀어볼게요. 전통이죠.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X% 인하했더니 처음 가격에 9% 낮아졌다. 처음 가격을 A라고 할게. 그럼 X%를 올렸다는 얘기는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잠깐 이제 B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이 B라는 가격을 또 X만큼 다운시켰죠. 그러면 다운시킨 최종 가격은 B 1-100분의 X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진행시키면 A를 X만큼 올린 가격에서 X만큼 다운시킨 가격이야. 근데 이게 최초 가격을 9만큼 다운시킨 가격과 똑같다라고 질문을 한 거죠.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는 문자니까 소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100분의 100 더하기 x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100분의 9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0 하나는 약분시키고 이쪽은 100 플러스 x 100 마이너스 x 이라고 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x값 얼마? 30. 나는 30%를 올리고 또 그 가격에서 한전 다운시키면 전체 가격에서 9%만큼 떨어뜨린 가격과 같다. 식 세우는 게 어렵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인상, 인하 자주 등장하는 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이런 폼으로 식이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걸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틀립니다.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딱 하고 집어넣어야 돼. 퍼센트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만 세워놓으면 되니까 꼭 숙제할 때 잘 좀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7번 가볼게요. 512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 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B제곱, B 위치에 있는 개수제곱 마이너스 AC, 4AC, 4AC, 얘가 양수다. 괜찮아요? 그래서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4, 3, 12. 그래서 4분의 11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다. 저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값이 얼마? 3. 그래서 답은 4번. 괜찮아요? 네. 판별식은 크게 어렵지 않죠? 네. 516번 하나 해볼게. x에 대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k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는 0. 첫 번째 조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 k 항등식이 떠오르고 두 번째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나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요 방정식은 일단 항상 틀린 식이야. 언제만 참이야? 근을 넣었을 때만 참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은 틀린 식이죠. 근데 틀린 식을 갖고 K 항등식을 만들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중근식은 참인 거죠. 문제에서 참이라고 써준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먼저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를 읽는 그 눈에 보니까 얘를 먼저 읽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야. 하지만 뒤에 있는 판별식을 먼저 써내려 가야 된다고. 그게 요만큼의 함정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접근해요.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이게 이제 무조건 참인식인 거죠.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이어서 지워. 그 다음에 여기서 K 항등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4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 값이 2.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 값이 4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 도치식으로 조건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네. 그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야. 내 걸로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유형 8번까지만 할게요. 근을 판별하십시오. 실근이 몇 개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야. 517번 가보겠습니다. A라는 문자가 1보다 크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 빼기 3은 0. 근을 판별하세요. 판별식을 써보세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A 절반의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를 판별하라는 얘기겠죠? A가 1보다 크죠? 그럼 A 빼기 1은 음수야 양수야? 양수죠. 그래서 여기 양수야. 근데 마이너스 3은 음수죠.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음수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판별식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8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22개점 공통수학 1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71쪽 유형 8번까지 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72쪽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문제 번호 520번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 허근을 가질 때 당연히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얘기겠죠. 허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짝수 d를 써보면 b자리에 있는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이 이제 음수가 되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저런 느낌의 결이 나오면 피타고라스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a제곱이 나머지 두 제곱의 합과 같으면 뭐죠? 직각. 그렇죠? 그럼 얘를 빗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면 둔각.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으면 예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문은 A라는 빗변이 내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니까 무슨 각? 둔각 삼각형. A가 빗변인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기에서 찾을 거니까 몇 번으로 체크해야 돼?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522번 하나만 더 해볼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을 낀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써 있겠죠? 이 상태에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가 0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d를 쓰면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b가 0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 4ab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러기 위해선 2a가 뭐가 되는 거예요? b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아?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2a를 b라고 놓으니까 여기를 2a라고 놨습니다. 최종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로 표현하십시오.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x의 제곱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4a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5a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빗변 x값은 얼마? 루트 5a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0번 가볼게. 523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어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뭐로 풀어야 돼? 판별식이 0이다. 풀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2k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정리를 예쁘게 하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다. 별거 아니지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보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싹 양수로 바꿔줘서 푸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3, 1 빼기 빼기 k가 1 또는 3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라고 쓰면 돼? 4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체크해보는 개념으로 526번을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17번 가볼게. 2차 방정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 물어볼게요. 두근의 합 어떻게 구하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 3. 두근의 곱 어떻게 구하죠? a분의 c.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얼마? 3분의 1. 괜찮습니까? 네.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3분의 루트 9981 마이너스 34 12 그래서 3분의 루트 얼마냐? 9 69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질문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얘는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겠다. 그래서 3, 3은 9, 27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3 24라고 결과를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설마 아직까지 곱셈 공식 못 외운 사람은 없겠죠? 까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한 번쯤 다시 봐야 됩니다. 알겠지? 원래 까먹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리터치 하는 거야. 리터치 하는데 5분이면 돼. 그러니까 까먹으면 다시 가서 5분 보고 또 이렇게 또 생활하다가 또 까먹었다 싶으면 다시 가서 5분 보고 그 정도로 계속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9번 하나 풀어볼게. 2 x의 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3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차를 구하십시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2분의 루트 d니까 66에 36 마이너스 24 그래서 2분의 루트 12라고 쓸 수 있겠다. 자, 루트 12가 얼마예요? 2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얼마? 루트 3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31번 체크해 볼게요. 나왔어? 괜찮아? 준이 돼? 다 돼? 얘가 됐으면 됐다는 리액션을 해줘.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정답이 뭐죠? 3. 3번이요?
네, 3번입니다. 불안하면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배경 지식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 질문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물어보겠습니다죠. 그럼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양변 제곱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봐야 돼. 합이 6이야. 곱이 1이야. 그게 둘 다 양수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고 써있고 알파 베타가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둘 다 음수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써져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써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문제 난이도를 요만큼 올리기 위해선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런 거를 알고 쓰느냐, 그냥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거의 성취도가 높냐 낮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쪽은 이제 플러스야. 둘 다 양수라는 것도 파악했어. 괜찮지?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돼요? 6 플러스 2 해서 8이죠. 내가 궁금한 거에 제곱이 8이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둘 다 양수라는 걸 캐치했지. 그러니까 2루트 2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지? 네. 요런 거 네, 자, 체크하면서 문제 풀을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가서 532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은 무조건 0이란 얘기겠지.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3도 0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2라고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라고 쓰면 돼? 0이라고 쓰면 되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뒤에 것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라고 놓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전개하는 거야. 요렇게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어낸 알파 더하기 베타 다음 4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괜찮습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내신 준비할 때 꼭 맞춰야 되는 유형. 이걸 틀리면 등급을 맞을 수가 없지.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수준의 내신 문제.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요 동네에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야.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저거 맞히면 몇 등급? 저거 맞춰야지 이제 4등급은 들어오는 거야. 이걸 틀리면 4등급도 안 되는 거지. 자, 넘어가서 요런 결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535번처럼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4베타 플러스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볼게요. 문제를 바라보면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바라보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 알파로 써지는 거 확인됩니까? 그죠? 약간 결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질문식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로 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하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배경지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1,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다. 1분의 4, 46 빼기 14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다. 자, 이대로 그냥 풀라고 해도 어찌어찌 풀겠죠. 통분하고 전개하고 뭐 인수분해해서. 그러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요렇게 얘를 알파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립니다. 내신 시험은 시간 싸움이거든. 정해져 있는 시간에 모든 걸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그냥 스탠다드 이렇게 있는 대로 풀면 시간에서 이슈가 생깁니다. 계속 심플하게 바꿔줘야 돼. 그렇게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유형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537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4 가로 열고 m 플러스 1 x 마이너스 4m은 0 두 군의 비가 1대 3이래. 자, 그러면은 알파 대 3알파 1대 3 알파 대 3알파 요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야. 그래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킵니다. 그럼 두 군의 합 4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m 플러스 1 그 다음에 3알파 제곱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4m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첫 번째 식에서 알파를 m 더하기 1로 읽으세요 라는 얘기지. 그래요? 그 때문에 깜짝이야. 그렇지. 훌륭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그래서 3 가로 열고 m 더하기 1의 제곱. 제곱은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4m 정리하면 3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니까 3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3 플러스 4m은 0. 얘를 10으로 생각하면 3일, 3일 뿔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 m을 구하세요. 마3이라고 마지막에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두 근을 비율로 알려줬을 때 그러면은 538번은 두 군의 차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설정해 놔야 돼? 알파 플러스 1. 그렇지. 그런 식으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펼쳐나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539번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4배래. 그럼 알파, 4알파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540번은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래.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펼쳐나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숙제할 때 크게 어려움 없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요즘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야. 그럼 고등학교 1학년들이 요거에 대한 내신 문제를 좀 풀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 지금 푸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푸는 요 정도 레벨이 5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쉽다, 아주 쉽다, 가운데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래서 어딘 것 같아요? 1, 2, 3, 4, 5. 아주 어렵다가 5, 아주 쉽다가 1. 지금 우리 교재 난이도가.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2, 3? 자기는? 2, 3? 2, 3? 그러니까는 쉽다와 뭐 중간 정도다. 그래요? 정확합니다. 그럼 요거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 그러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3등급? 4, 5등급? 야, 쉽다랑 중간 레벨로 3등급까지 나오면 어떡해? 너희가 퍼센트가 9등급제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야 5등급제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 9등급이니까 여기가 1, 2, 3, 4, 5까지야. 왠지 알아? 6, 7, 8, 9등급은 학원가에 없어. 야, 학원을 다니는데 6, 7, 8, 9가 나오면은 잘못 가리키는 거잖아. 학원가에는 이 밑은 없어. 그러니까 안 오던가 오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1, 2, 3, 4, 5등급이 퍼센테이지야.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커치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4등급 커치고 5등급 커치고. 좀 감이 안 오죠? 우리 동네가 약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야. 300명이 넘는 학교가 한 3, 4개 있고 300명에서 조금 안 되는 학교가 한 10개 있고 한 200개 플러스 마이너스인 학교가 나머지 한 대여섯 개 있고 하고 했을 때 300명이라고 치면 1%가 3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12등까지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약 33등까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약 70등까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전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애매한 게 한 45등 정도. 가장 애매한 3등급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1, 2등급이 생각보다 빡빡해. 잘 안 무너져 얘네들이. 그래서 그 35등에서 40등 사이의 3등급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3등급인데 또 우리 동네가 또 공부 또 웬만큼 해. 그래서 정시 타겟팅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전국 단위로 싸우잖아. 등급선이 조금 올라가 있긴 해. 그래서 조금 요런 선들이 좀 애매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정도의 레벨로 고등학교 시험지의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라이트 스탠을 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한 요 선입니다. 똑똑한 4등급 정도? 이것만 해도 4등급이에요? 네. 똑똑한 4등급. 근데 똑똑한 4등급이 인서울하기가 좀 힘들어.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인서울의 마지노선이 3등급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인서울 마지노선이잖아. 우리의 목표하는 꼴이 인서울의 마지노선은 아니잖아. 인서울을 끌고 가는 학교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시작점에 쓴 거죠. 시작점에 쓴 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중간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개념이야. 휴게소에 들렸다 가도 되고 안 들렸다 가도 되고 그 선택의 문제인 거야. 근데 대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꼭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5년 동안의 싸움의 시작점에 쓴 거라고. 아직 준비하려고 시작점에 전에서 아직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끄는 거죠. 요거 오늘 나갈 거 다 나간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신 문제 한두 개만 풀게요. 요 정도 결론 나온다. 이 내용이 시험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온다. 라고 이제는 그렇게는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넘어가서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페이지 75쪽 문제 번호 541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1대 양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k 배경 지식으로 알파 베타가
2k-1 괜찮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10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을 넘기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묶어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k가 2 또는 마이너스 1. 괜찮아? 근데 문제에선 양수만 컨택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할만합니까?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544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요즘 맨날 야식 먹었더니 살쪘어. 아, 살이 안 빠져. 아, 너희들 절대값 얘기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볼게요.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5입니다 라고 되었어. 그럼 배경 지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1.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2분의 a. a 때문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아직 몰라. 그치?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부터 시작해요.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라고 나왔어. 이게 5, 25야. 근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의 제곱이나 똑같아. 그래서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나 절대값 알파 베타나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결과론적으로는 플러스 플러스이면 양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막 섞여 있어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전체 값이 양수겠죠. 이것도 이 전체 값이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나 절대값 알파 베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착착 1 착착 마이너스 a까지 왔어. 괜찮지? 그리고 이 부분은 플러스 2의 절대값 2분의 a라고 왔습니다. 근데 얘가 25래. 근데 절대값 2분의 a에서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값 a라고 노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그럼 최종 결론식이 1 빼기 a 플러스 절대값 a가 25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등식이 등장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라는 걸 캐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2a가 25. 그래서 2a 착착 마이너스 24. a 얼마? 마이너스 12.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찾아 들어가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 절대값 갖고 식 전개하는 스킬이 조금 필요했어요. 넘어가서 545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새로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는 배경 지식,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배경 지식을 갖고 근 하나가 마이너스 A, 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읽으면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우리 문제에서 마이너스 7. 괜찮아? 그럼 A가 얼마?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두 근의 곱 12가 B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근각 괴서의 관계 정말 많이 쓰여요. 얘가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유형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548번 가볼게. 548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는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건 보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얘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을 이용해서 얘랑 얘를 일일이 구해서 풀어도 되겠지. 근데 요만큼만 생각해 볼게. 우리가 어쨌든 방정식을 계속 함수랑 포커싱을 맞춰서 풀 수밖에 없게 공통수학 원이 디자인되어 있어. 이거 다음 파트가 함수로 묶여 나오는 거니까. 2차식은 0이다. 0은 x축.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다. 이건 괜찮죠? 그래요?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우리 보기에선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는데. 그치? 근데 얘를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근으로 만드는, 즉 알파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베타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을 만들래. 근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에서 출발해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함수의 관점에서 읽으면 평행이동 개념으로 풀어도 돼요. 그럼 x 대신에 뭘만 쓰면 돼? x 플러스 1로 갖다 쓰면 되겠다. 그렇게 풀어도 되겠습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1 빼기 2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x 플러스 4 빼기 2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고. 알겠죠? 뭐 당연히 이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도 되지만 함수처럼 해석하는 연습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일일이 다 풀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역수근을 갖는다 어떻게 풀어요? 역수근을 갖는다. 개수만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550번의 답이 얼마예요? 550번의 답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다. 로 바로 써내려갈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 왜 이렇게 역수합을 갖고 있는지. 좋아. 자, 유형 17번 넘어갈게요. 자, 이건 클래식한 문제죠. 유형 17번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지겹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552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리고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준호는 상수의 개수를 잘못 봐서 유리는 마이너스 5,3을 얻었고 준호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근을 얻었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그러면 유리는 1차 항은 잘못 봤지만 상수는 제대로 봤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확실하게 풀 수 있어요. 두근의 곱 얼마? 이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놨을 때 두근의 곱이 b라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1차 항은 제대로 본 거지. 그럼 두근의 합은 이용할 수 있겠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를 마이너스로 붙이면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 완벽하게 보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이라고 놓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는 풀이법이 너무 오픈된 거여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유형 18번의 별표, 유형 18번을 별표 치는 이유는 내신 문제에서 빈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문제에서 빈도수 때문에. (555원) 가볼게. 함수 fx가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똑같은 f의 2x-1은 0. 두 개가 다른 방정식인 거야. 그쵸? 근데 틀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합격이겠죠? f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합격이겠죠? 그럼 똑같은 껍데기 f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공이죠? 즉 2x-1이 알파면 합격인 거야. 똑같은 얘기로 2x-1이 베타면 합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x1, x2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x값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x1은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고 x2는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랬을 때 최종 질문 두근의 합 x1 더하기 x2를 구하세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4 더하기 2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요거 너무 흔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풀었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58 하나씩 해볼게요. 뭐야 없어? 표정들이 아주 그냥 어쩐지 버라이어티 하더라. 시크한 표정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x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x값을 말하는 거야. 2차 방정식 f의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라고 하는 건 요 x만 말하는 거야. 즉 f라는 녀석의 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고 f라는 식의 베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야. 우리는 f에 알파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합격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 f에 x-2는 0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줬어.
우리가 찾는 건 요 녀석인 거야. 근데 F라는 껍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지만 합격이야?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야지만 합격이야. 즉 x-2가 알파 플러스 1을 담당하고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2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x값이 근인 거야. 얘가 근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근인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질문. 두 근의 합은 x1 더하기 x2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인 거고, 그래서 안 써놨네? 우리 배경 지식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알파 베타가 4라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합은 9라고 답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곱이라는 건 팔 아파. 이걸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합, 곱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골 문제인 이유가 있어. 알 듯 조금만 바꿔도 좀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꼭 정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쉽지 않죠.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모르는 거 나오고 모르는 거다라고 집중하고 있으면 아는 거 푸는 거 같고 좀 애매하죠. 이걸 잘 넘겨야 돼. 지금 이 정도에서 어설프게 넘어가잖아. 그럼 다 까먹어. 여러분들 주위를 돌려보면 요 고등학교 수학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을 거야. 근데 잘 보면 허수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못 풀고 학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풀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런 거 안 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혹은 수학 시간을 10시간 쓸 거 5시간만 쓰고 나머지 5시간을 과학이나 뭐 영어나 국어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간 써서 하는 거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9번. 자, 복소수 x의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복소수 단위에서 인수분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2차식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소리야. 실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근해 공식을 한번 씁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i의 값을 가지고 있겠지. 여기가 알파 베타잖아.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플러스 루트 2i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빼기 루트 2i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가로를 풀면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i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의 인수분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풉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러면은 지금같이 복소수 안에서라고 말이 돼 있으면은 허수까지 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네. 이런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실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한다가 기본 골자예요. 네. 네, 뭐 이건 인수분해니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갔어. 2개만 더 하면 되겠다. 자, 문제 번호 562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f에 알파를 집어넣은 값과 f에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똑같이 4를 만족하는 2차식이 등장을 했대. 그 2차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뚫어지게 보면 f의 알파 빼기 4는 0이죠. 똑같이 f의 베타 빼기 4는 0이죠.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하면 f의 x 빼기 4라고 하는 어떤 한 관계식은 어떤 방정식은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합격,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fx 빼기 4라고 하는 어떤 2차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쵸? 근데 문제에선 최고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설정하래? 1로 설정하래. 왜?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 네모 박스가 fx 빼기 4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나의 최종 질문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1이다. 괜찮습니까? 스토리 괜찮아요? 네. 그래서 fx를 구했다. f2,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 3이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내신 문제로 나오면 564번 꼴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 모르는 최고차항 개수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답은 2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 네, 같이 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2x 0.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배경 지식을 안고 있어. 이때 어떤 새로운 식 f에 관해서 2차식 f에 관해서 f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알파 베타라는 값 마이너스 5가 나왔대. 그냥 이렇게 쓸게. 그리고 f에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대.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f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내가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합격이죠.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합격이죠. 그럼 요 관계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지수 하나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k 가로 열고 그래서 fx 플러스 5가 k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마지막 힌트. f에 0을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5를 넣습니다. 그러면 f0 플러스 5는 k 가로 열고 00 마이너스 5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12.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fx는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0 빼기 5 그래서 5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관계식을 유지하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 질문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십시오. 2번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아이 졸리니? 졸려요? 졸려 보여. 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여. 너 쌍꺼풀 진다? 좀 졸려 하니까. 아 그래? 근데 좀 더 이제 피곤한 눈이 좀 더 두드러지잖아. 쌍꺼풀이 점점 진해지네. 안 돼. 정신 알아. 안 자는 건 알아.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얘기하지. 자, 마지막 유형이야. 565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bx 플러스 a 마이너스 b 0 한근이 3하이일 때 실수 ab의 밑줄 쳐요. 네. 자, 무턱대고 다 켤레근을 갖는 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다 켤레근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허수근을 가질 때 개수가 실수면 켤레근을 갖습니다. 무리수 근을 가질 때 개수가 유리수면 그때 켤레근을 갖는다. 켤레근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2 더하기 3i라고 써놨어. 근데 ab가 실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 오케이?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켤레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따져봐야 돼. 그럼 그건 어떻게 풀어? 얘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근이 나왔으니까. 어떤 결인지 알겠죠? 얘는 그 켤레근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을 2 빼기 3i라고 쓴 것 뿐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ab야.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1이라고 말하면 i제곱이 7 제곱. 합차 2제곱 더하기 3제곱 13. 2제곱 더하기 3제곱 13. 정신 차려. 13. 이렇게 두 가지를 배경지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뭘 구하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종 질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b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3제곱 착착 마이너스 8. 네. 답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161. 괜찮아요? 네. 자, 내가 풀라는 거 3개만 풀어볼게요. 이라고 안 알려줬어? 알려줬을 텐데. 실망이야. 이런 식이지 맨날. 기억이 안 나면 모른대. 내가 딴 말해서 했나? 잘 봐. 자, 얘를 먼저 좀 쪼개볼게. xy에 대한 2차식 xy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k xy 마이너스 3 y의 제곱 플러스 x 6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복잡해요. 쓰기도 좀 불편하고 읽기도 불편한 복잡한 식이죠. 우리가 이 복잡한 식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그럼 x 하나의 x든 y든 둘 다 2차식이나 동차식이죠. x에 관한 관점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3 y제곱 플러스 11 y 마이너스 6 이렇게 x에 관한 2차식이지. 저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얘 모양은
x의 관점에서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여져 있겠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를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놨잖아. 근데 지금 하나는 여기서 알파라고 쓰여 있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가 나올 거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가 나오겠지. 그래요? 그럼 요 d라고 하는 식이 풀어보면 d라고 하는 식이 b제곱 ky의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근데 루트 d라고 하는 요 식이 하나의 값을 갖고 있어야 돼. 루트 d 안에 들어가는 요 d가 하나의 값을 내보내야 돼. 그래야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하나 그래서 딱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요 값이 두 개면 따지고 보면 네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만약에 요 값이 없으면 하나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 d라고 하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이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값이. 그럼 이 d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이 y에 관한 2차 식이죠. 그 때문에 이 x에 관한 한 d의 d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고? 0이어야 되는 거라고. 느낌이 와요? 이게 이해돼야 돼. 설명은 다 했어. 선생님, 얘가 왜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인 게 아니라 얘가 하나의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녀석의 d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딱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느낌이 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d를 좀 정리를 해보면 k제곱 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1 플러스 4, 3, 12 y제곱 마이너스 44 y 플러스 64 24 해서 k제곱 플러스 12 y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4 y 플러스 25라고 표현되는 첫 번째 d의 값이 한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d의 d라고 하는 녀석 d2가 k 마이너스 20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의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4k 플러스 22의 제곱 마이너스 25 k제곱 마이너스 좀 식이 왜 이래? 얘가 0이 되겠다. 그럼 k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겠습니다. 요걸 정리하면 딱 정리해보자. 그래, 의지의 한국인이다. 마이너스 24 k의 제곱 얘랑 얘 썼고요. 그 다음 k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4 k 다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지 지금. 왜? 쉽게 되잖아.
누가 봐도 4로 나누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K값 근데 이게 복잡하지만 너무 오픈된 문제야. 그래서 풀이법이 뭐예요? D에 D가 0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매번 이거 이렇게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 번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나왔을 때 X에 관해서 정리해 놓고 D에 D가 0이요 라는 풀이법을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꽤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게 나온 거 수밖에 없어. 풀이가 너무 오픈되니까 풀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D에 D가 0이다 라는 풀이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네. 이렇게 기출 문제 한 2개만 풀어볼게요. 네. 선생님이 그 계산하실 때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번 풀어봐. 우리가 fx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다 푸는 한번 풀어봐. 얘를 나누어 떨어진다. 어디다 넣으세요? 어디다 풀어? 이것만 자, fx를 g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걸 만족하는 1부터 5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의 합을 구해보십시오. 응? 15.